계약금 10% 포기했는데 위약금도 내려갑니다. 자,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. 분양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양 계약금 10%인 뭐 4천만 원, 6천만 원, 8천만 원을 이런 계약금을 순진해서 바보처럼 뜯겼다는 것도 저는 화가 나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시행사나 분양사에서 위약금을 또 내라고 합니다.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뭐 시행사에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렇게 내라는 걸 대부분이 알아요. 그래서 사람들은 좀 깎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두 납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. 분양 계약금 10% 포기해서 그 돈을 뜯기는 것도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오늘 위약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겁니다. 모델하우스 방문했다가 덜컥 계약했어요. 뭐 이건 뭐 늘상 있는 일이죠. 자, 설명 좀 해드릴게요. 40대인 의뢰인 A씨가 있어요. 동네에서 모델하우스가 생겨가지고 A씨는 궁금해가지고 구경만 하러 갔다가 분양 직원의 현란한 말솜씨와 분양 팀장의 정신없는 말에 혼이 쑥 빠졌어요. 그래서 의도치는 않지만 결국에는 분양 계약을 덜컥 하고 계약금 10%를 입금해 버렸습니다.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생각되어서 후회를 하고 분양계약 해지를 하려고 결심했습니다. 참고로 성급하게 분양계약한 사람들 대부분이 계약 후 집에 와서 계약한 것을 후회합니다. 이 A씨뿐만 아니에요. 당연히 투자 가치도 있는 부동산인지 분양 분석 컨설팅도 받지 않고 계약을 한 거고요. 여하튼 계약자들은 신중히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소 수억 원짜리 금액을 덜컥 분양 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. 당연히 문제죠. 심각한 문제죠. 스스로 사인했기에 책임은 A씨 책임. 자, 이게 뭔 말인가?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. 의뢰인 A씨 같은 경우에는 분양 상담사가 옆에서 A씨를 아무리 꼬시고 과대 설명을 하고 뭐 어떤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의뢰인 A씨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어요. 예? 그래서 분양계약 사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사인 안 하고 인적사항 다 적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요. 법으로 가더라도 대부분이 의뢰인이 잘못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.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10%를 포기하고 그 돈 날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전신 건강에 좋습니다. 왜? 생각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A씨도 계약금이 아깝기는 하지만 당연히 아깝죠. 계약금 10%를 포기하는 것으로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10% 떼이고 계약 포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. 그렇죠? 그럼 무슨 큰 문제가 날까요? 근데 문제가 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내용은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. 자, 계약금 포기하니까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. 자, 또 무슨 얘기일까요, 이게?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중요하니까요. A씨가 계약 포기 의사를 전달하니까 모델하우스 관계자 하는 말이 계약금 10%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거고 위약금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뭐 겁을 준 거죠. 그러면서 의뢰인을 위해서인지 또는 위하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A씨에게 손해가 너무 크다. 손해볼 금액이 너무 크니까 나중에 분양 관계자가 하는 말이 전매해 줄 테니까 무이자인 중도금 대출 자서하고 버텨봐라 말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저희 투자의 신에 분쟁 상담 의뢰를 한 겁니다. 예. 지금까지 얘기가 저한테 자주 분쟁 상담 컨설팅을 받는 얘기를 하는 얘기기도 하고 또 진짜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. 자, 수법이 뻔하잖아요. 자, 계약금 떼이니까 아깝죠? 당연히 아깝다 하겠죠. 계약금 떼이는 게 아까우니까 무이자 중도금 대출에 사인하고 전매해서 팔면 손해도 안 벗고 원금도 건질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좋아해가지고 눈이 둥그러지겠죠. 그렇죠?
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으니까 보이스피싱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. 전매해 준다는 수법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예?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은 분양 직원이 전매해 준다는 말은 일단 믿지 마세요. 왜? 분양 직원들은 전매 직원도 아니고 임대 직원도 아니고 분양 직원이에요. 분양 직원. 그렇죠? 그리고 전매라는 말 기억하세요. 자, 이제 상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. 분양 직원이 전매해 준다는 말에 푹 빠져서 기다리는 사람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차라리 그때 분양 계약금 10% 그거 떼이고 끝냈으면은 그 피해로 그냥 끝입니다. 위약금이요? 그거 왜 냅니까? 만약 계약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내려가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. 만약에 고객이 과실로 위약금 내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긴 해요. 에? 그것도 막 내라고 해서 내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. 여하튼 A씨처럼 계약금은 포기하지 말아라. 중도금 자수하고 전매해준다는 말에 한 줄기 희망처럼 기다리는 사람들 겁나게 많을 겁니다. 그죠?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? 2번 사기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왜 그러냐고요?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보게 만들어놔서 한 가정생활이 완전 내사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. 아까 지금 얘기했죠. 분양가 계약금 아깝지만 10%만 포기하면 될 것을 그 돈 아깝다고 버텼다가 이제는 전매가 안 되면요. 총 분양 가격으로 빚더미에 오르게 되거든요. 자, 잔금 낼 돈이 없는 것도 당연히 문제겠지만 설사 잔금 낼 돈을 힘들게 구하더라도 월세를 따박따박 만족하게 받는 경우가 없다는 게 그래서 한 가정을 뇌사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인 2차 피해를 당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. 그 말은, 그 멘트는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약금도 내야 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중도금 무이자 자사로 유인하는 겁니다. 유인. 예? 그래서 전매가 굉장히 힘들어요. 안 돼요. 마이너스 더 금액 20% 해도 안 팔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은행에서 돈 내라 채권 주신 들어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뒤늦게 저한테 분쟁 솔루션 연락 오는 거예요. 이런 상황에서는요. 마이너스 계약금 10% 떨어뜨리는 10%가 아니고요. 20%, 30% 할인해도 전매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. 거의 다. 몰라요. 뭐 100건, 1000건 중에 제가 보는 한두 건은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그 0.1%, 1% 그거를 걸고 하겠어요? 그건 가능성 없는 거 하실 필요가 없죠. 뭐든지 잘못 투자했더라도요. 손절할 것도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어요. 그걸 놓치니까 제가 도와줄 게 없어요.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. 에? 손절했으면 되니까. 중도금 자수하면은 해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소송해도 힘들어요. 이런 와중에 제가 1% 희망이라도 찾아주려고 컨설팅 하는 게 제 일이지만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 투자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나 손절하는 타이밍을 스스로 전매로 스스로 놓치는 순간 그 고통은 스스로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